방금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서 하나 올리셨죠? 보고서 다음부터는 2개를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태양이 2개인 거 모르십니까? 태양이 2개니까 보고서를 2개 만들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의 박한입입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윤석열은 국민의 손에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통령이 아닌 범죄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배우의 V형라 불리던 또 다른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입니다. 태양이 2개라며 참모들을 호통치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놀이터로 만들었던 그녀의 오만이 결국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추악한 민낯을 폭로합니다. 나토 회담 뒤 국빈 순방. 폴란드에 도착을 한 뒤에 국무위원들이 잠깐 이제 뭐 짐 풀고 그런 휴식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불러 모은 장소로 다들 집합을 했는데 가기 전에는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뭐 혼내려고 이러나? 이게 좀 성과가 미미한가? 이제 좀 긴장해서 다시 이제 그 풀렀던 그 넥타이를 다시 매고 갔더니 이제 다른 그 참모들도 이제 여럿 있었는데 대통령이 약간 목을 풀면서 말하려던 찰나에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대통령이 발언하는데 지각을 하는 건가? 다들 딱 일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 씨가 나타나서 일장 훈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파면 전 김건희가 보였던 행태는 영부인의 내두가 아닌 상황의 통치였습니다. 순방지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 슬리퍼를 끌고 나타나 참모들을 노예 부리듯 훈계했습니다.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는지 쫙 늘어놓으면서 또 대통령은 같이 듣고만 있으니까 참모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또 그 한 발언도 경악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저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 이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한번 또 이렇게 모이죠. 그 회의 끝나고도 이제 주변에 야, 그 복장 내가 본 게 맞냐 이런 얘기 한 게 맞냐 그랬더니 이제 다들 야, 나도 충격적이었어 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 알아? 이 사람은 나 아니었으면 대통령도 못했어. 국가의 장차관들을 자신의 수하처럼 부리며 윤석열을 꼭두각시로 취급한 겁니다. 이 오만함이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불법 계엄까지 저지르게 만든 뿌리였습니다. 또 그 위세가 대단하고 느꼈던 게 김건희 여사가 그 나토 순방 당시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만을 위한 접견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호텔이 아니고 대통령이 묵는 호텔이니까 뭐 1박에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이 존재했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무슨 이유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부인은 누구를 왜 만나야 했을까?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순방 수첩이라는 게 외교부에서 만들거든요. 모든 그 순방 일정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순방 수첩에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접견실이라고 하면 외빈의 방문이 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접견실이 설치된 공간들을 보면요. 대통령 숙소가 있는 층이거나 또는 CP라고 해서 의정과 경호를 총지휘하는 장소를 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접견실이 아닌 거죠. 이런 공간엔 접견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본인의 사적인 행동을 위해서 접견실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명품 쇼핑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10일 리투아니아의 한 언론 매체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이던 김 여사가 명품 매장 5곳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2023년 7월일 리투아니아 방문이고 8월 그리고 9월쯤에 이제 한국에서 많은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접견실이 설치됩니다. 이유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보건대 리투아니아 방문권과 유사 용도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죠. 이것도 취임 초기에 가까운 시기였던 것 같은데 참모들이 순방을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순방이라는 게 정상 간의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의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비밀스럽게 계속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건희 씨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방금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서 하나 올리셨죠? 보고서 다음부터는 2개를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고압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대통령을 위한 보고용이다. 오히려 그 여사한테 보고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계속 이제 충돌음이 좀 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여사 쪽에서 한 워딩이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이 2개인 거 모르십니까? 태양이 2개니까 보고서를 2개 만들라. 이건 뭐 김건희 씨가 어느 일정 영역에서는 대통령보다 뭐 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통치인이자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실제 외교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대통령의 위치와 본인의 위치를 헷갈려 하거나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이 맥을 같이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 기밀 보고서에 대한 집착입니다. 김건희는 대통령에게 가는 기밀 보고서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가져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참모가 법적 근거를 들어 거절하자 그녀가 내뱉은 말은 태양이 2개인 거 모르냐는 것이었습니다. 2개의 태양, 스스로를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선포한 셈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한 이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 계엄 역시 이런 2개의 태양이라는 뒤틀린 권력욕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순방 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기록에도 없는 비밀 접견실을 운용했습니다. 외교 수첩엔 기록조차 없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모의했을까요? 명품 쇼핑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냥 다들 이제 나섰죠. 그냥 때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술 먹을 남자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쟤는 남자가 더 좋아서 여자는 관심 없구나. 나 소개팅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 김건희 씨였죠. 12살 차이 둘은 어울리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 김건희 씨 안 좋은 얘기를 알았던 친구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 친구는 있어요. 반대를 뚫고 결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항상 조용한 친구여서 막 눈길이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골 사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어릴 적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좀 화장이 진하고 화려한 친구들이었어요. 어딜 가도 눈에 띄는 무리였죠. 졸업 뒤 삼부토건과 인연을 맺었고 저는 그 상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가족 사이고 검사 윤석열과도 처음 만납니다. 내가 윤석열이 그거 한번 붙여놔야겠다. 시골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건희 씨를 우리 기획사 쪽에서 다 주목을 했죠. 사업은 성공했고 남편은 조직 정점에 섰습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통치는 곧 범죄의 온상입니다.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2사람은 나란히 범죄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아무도 몰랐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태양이 2개인 거 모르십니까? 누가 대통령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광주에 출마하는 거 뭐 어떻게 보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태양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스스로 태양이라 자처하며 불법 계엄으로 국민을 위협했던 범죄자들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이 2 범죄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호통을 칠 차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는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